지금 뭐 언론에서 보면 이번에 사전선거가 31.3%가 됐는데 이거를 미리 우리 김민석이가 31.3% 이렇게 앞으로 그 사전선거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31.28%가 바로 이 득표율이 됐습니다. 이 사람이 무슨 작두탄 김민석입니까? 저는 이거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해킹이나 해커들에 의해서 북한의 지령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이 기본 수치 값을 컴퓨터에다 넣으면 이게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 제가 오늘 함께 토론하려고 하는 분하고 실랑이를 크게 벌려서 그냥 그분이 가셨는데 좀 서로들 얼굴 붉히고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알고 좀 올려주십시오. 요게 MBC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한번 동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? 네.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.28%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의 최근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김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.3%를 목표로 삼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. 이러한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. 민주당은 총투표율 71.3%, 사전투표율 31.3%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. 당시 김 실장은 21세기 이후 총선 중 가장 높은 70% 투표율을 호소드리는 의미이자 민주당 승리의 상징인 기호 숫자 1과 3을 대입해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 결과 선관위 잠정 집계치가 31.28%여서 김 실장이 제시한 목표치와 0.02%포인트 차이로 거의 똑같게 나타난 겁니다. 반올림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마친 셈이 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하다,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다는 농담을 남기면서 31.3 화이팅이라고 적었습니다. 이를 두고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왔다며 과연 우연일까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. 황 전 대표는 과연 전체 투표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며 민주당이 족집게처럼 맞춘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국민의힘 전 의원인 민경욱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 공동대표도 민주당이 사흘 전에 사전투표율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냐며 물론 국힘당이 도와준 건 알겠는데 라고 적었습니다. 민 대표가 말한 도움은 사전투표 독려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요, 우리 교인들한테 사전투표한 사람 손들어보라고 그랬어요. 그랬는데 상당한 수가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. 어르신들이. 결과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절대값을 설정해 놓으면요,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설정을 10으로 해놓으면 10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컴퓨터에서 그렇게 됩니다. 그러면 그만큼 차이 나는 표는 어떻게 할 거냐? 채워 넣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우리가 의구심이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다른 나라 선진국이요,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우리 김진 그 앵커가 한 것을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. 제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.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.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.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.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,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.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.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.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,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,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의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.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, 티 안 나게 몇십 표 잃어버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더라라는 불안감. 자, 이렇게 해서 해킹을 해보니까 나오더라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그거 한 것을 맞춰볼 수 있느냐? 다 100% 맞춰봐야
수는 없다 이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 서버에 들어가면 순간에 이미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. 지금 선진국인 프랑스나 독일, 대만, 태국에서 우리나라 것이 너무 이게 부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거기서 안 쓰는 거를 우리는 이번에 그 회사에다가 줘서 또 컴퓨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국가가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의구심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. 의구심이 있으면 국민들 보고 이걸 찾아내라 하지 말고 의구심이 있으면 이것이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국민들은 지금 이번에도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2 더하기 2는 4가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왔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부 다 바를 정자 바를 정자를 썼단 말이죠. 고들 정자. 이 바를 정자를 써서 5를 딱 해봐서 다 계산하고 성관이도 계산을 해봤는데 컴퓨터에 나타난 숫자는 다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성관이도 모른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저 절대치 값을 기본치 값을 딱 저장해 놓으면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이 표를 거기다가 채워 넣기 위해서 사람이 밤늦게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선거가 의심이 들면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해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. 무조건 아니다 고백하지 말고 아니면 다행이죠.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의심하잖아요 지금. 그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사이에도 이것 갖고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왜 아닐 수 있냐 확인을 제대로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래서 오늘 좀 우리 이동호 장로님에게 미안한데 큰 소리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. 그래서 하여튼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의심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가는 것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 장로님 이게 정확하게 숫자 나온 걸 어떻게 봅니까? 사전선거에 대해서. 뭐 우연의 일치일까요? 충분히 의심이 가는 거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선관위는 사실은 독립기구입니다.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선관위인데 국민들의 일부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, 저 대만 보십시오. 대만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아예 수개표하지 않습니까? 또 독일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철저한 아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이렇게 의심하고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궁금증을 해소도 못 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해소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외국 신문에서도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해킹 문제, 네. 그다음에 중국의 간섭 문제, 북한의 간섭 문제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큰 언론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뭐 우연의 일치인지 계획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 그 총선 때 뭐 저희들이 뭐 거의 정확하게 네. 그런 확률적으로 보면 또 통계학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통계가 나왔죠. 하고 네. 그다음에 그런 그게 실제로 그때 지금 야당에서는 뭐 50년 집권, 예? 네. 뭐 100년 집권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선거가 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선관위에 대한 어떤 철저한 감사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.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. 그리고 저도 이게 그러면은 거기에 숫자 투표수를 어떻게 맞추느냐. 근데 이게 맞춰서 이게 컴퓨터에 조작이 돼서 아무리 우리가 개표를 해봐도 거기에 마지막에 가서 이게 개수기를 딱 거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잘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요 이 선거 무효되고 비상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. 국민이 이거 부정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거는 국민 저항권에 대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자꾸 막 아우성이에요.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이고 뭐 지금도 보니까 밤늦게 사람이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. 숫자가 틀리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빨리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게요.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도 예. 그 현장을 감시한다고 그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거니까 충분히 해명을 하고 선관위에서 또 바로바로 해명을 하고 하면 되는데 해명이 안 되니까 이제 저
지상파 공중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건데 그렇죠. 참 안타깝습니다.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 투표만큼은 왜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들이 뭐 우리보다 못해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이 수개표를 하고 호명을 하고 사람이 적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.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쉽게 가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 사전투표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좀 알고 깨우쳐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오늘